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동해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으로는 최고 20mm, 울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북 동해안이 8도에서 9도로 10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어제보다 낮 기온이 8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이면 대부분의 지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로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환경 문제로 최근 큰 논란을 빚었던 포항시와 광양시, 당진시가 미세먼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의 성공 여부는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 한해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2만 3천여 톤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만 9천여 톤으로 3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만 7천여 톤으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철소 미세먼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항과 광양, 당진시는 협약을 통해 제철소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 철강도시 만들기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감축의 성공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사업자에게 달려 있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사업장 감시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의 성패는 사업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형 사업장은 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환경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주요 오염원인 철강업체에 대한 환경조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경제 논리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산업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 우선해서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과 당진, 광양 등 철강 산업 도시 3곳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지역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출생아 수는 16,000여 명으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800여 명이 줄어 10.5%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6.8% 감소했고 평균 출산 연령은 32.3세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상승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민들의 심리를 치유할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사 사례에 대비한 연구 개발도 수행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2년 만에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에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을 하고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센터장과 심리 상담사, 정신건강 전문 요원 등 8명이 채용됐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전문 치유 캠프 운영과 일일 명상 치유,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심리 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상숲 치유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진앙지 주민들은 치유센터 개소를 누구보다 반기고 있습니다. 또 정신과 선생님들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좀 이래 많이 좀 흥의 의미들 좀 좋아졌으면 그게 최고 좋습니다. 지진 발생 후 8,000명을 상담한 센터장은 2년 만에 포항에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열 발전 안전성 논란과 여진이 이어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의외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9.11 테러조차도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90%가 자연 치유된다고 돼 있는데 이 포항은 그런 어떤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자극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트라우마 센터는 올해 정부 추경에 의한 임시시설이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시설이 새로 마련됩니다. 지진 관련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전국에 가장 최초이기 때문에 동해안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포항 시민 80%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42%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지난해 11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조사처럼 지진에 따른 정신적 상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독도 소방구조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옷이 발견됐습니다.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에 따르면 해군 광양함 무인 잠수정 등을 활용해 수중 수색을 한 결과 어제 새벽 사고 헬기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789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 배혁 구조대원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는 휴대전화와 장갑, 휴대용 랜턴, 보조 배터리, 나이프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7명이 탄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5호 헬기 한 대가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뒤 4명 시신을 수습했지만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 선원 1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박정호, 이낙연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다음 달 18일 실시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정호, 이낙연 포항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다음 달 18일로 결정됐습니다. 시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 직무가 정지됩니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포항시 의원 2명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은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투표운동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12월 13, 14일이며 몸이 불편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의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포항시 남구청이나 오천읍 사무소로 도착해야 합니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논란에서 시작됐으며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는 지난 9월 30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개표 기준인 투표율 33.3%가 관건입니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하며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8건의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중 2건이 개표까지 진행됐습니다. 주민소환을 통해 불명예 퇴진하는 첫 지역 의원이 될지 여부는 이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 만에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투표가 시행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울진군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 25일부터 조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울진군이 지원하고 상가는 1억 원, 공작은 1억 5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개발 사업 발굴 방식이 시도 간 경쟁에서 협력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초광역 사업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지자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시도끼리 협력하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초광역 사업 후보군 16개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가 각각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적게는 2개 시도에서 많게는 11개 시도까지 걸쳐 있습니다. 경북은 환동의 융복합 관광벨트 사업에 강원과 울산을 협력 파트너로 올려서 선정됐고 전북의 동서신성장벨트, 충북이 주도한 백두대간 치유벨트에는 경북이 사업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한정된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던 시도들이 그동안 감춰뒀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며 함께 준비한 협력 사업들입니다. 지금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산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을 위축의 시대에는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고 공동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내년에도 추가 사업 선정이 예고되자 이번엔 중부내륙권 연구진들이 안동에서 포럼을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은 사업 발굴 단계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하던 사후 관리 역할도 SOC 사업을 제외하고 지역에 대폭 이양됩니다. 탑다운 정부 일변도의 지원 정책들이 쌓였고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역이 협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역이 정부의 요구에서 협력을 구하는 이런 모델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부는 백신과 홀로그램 분야를 경북의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전남과 전북을 사업 파트너로 함께 지정하는 등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책사업 유치는 중앙정부 설득 못지않게 시도 간 협력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함께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됐으며 연희읍의 필리핀 부인과 배우자 가족을 선정해 낡고 오래된 빌라의 창틀과 전기 배선, 벽면 보수 등 400만 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월에 착공한 구항교 배반 내거리 구간 확장 공사를 완료해 어제 개통했습니다. 이 완공된 구간은 경주 IC와 보문 관광단지를 잇는 주요 도로로 그동안 도로폭이 좁아 상시적인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관광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의 고공농성이 15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청 제안으로 외부 인사가 노사 협의를 이끄는 사적 조정이 몇 차례 진행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15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 박문진 씨를 도건엽 기자가 만났습니다. 건물 15층 높이 지상 70m의 농성장은 어느새 겨울입니다.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 박문진 씨가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 7월 1일. 이곳에서 40도를 훌쩍 넘는 떼약볕 더위와 5번의 태풍을 견뎠습니다. 함께 농성하던 해고 노동자 송영숙 씨가 지난달 건강 악화로 내려간 뒤 박문진 씨가 40여일째 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쓸쓸하고 슬프고 뭐 이런 거와 또 이제 분노가 이렇게 좀 교차되는 거죠. 150일이 넘도록 아무런 지금 진전되는 상황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진짜 고도에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슬프고 쓸쓸하고 좀 분노스럽고 그래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동파 우려로 다음 달부터 물도 끊기게 되지만 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조 정상화 등 주요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농성을 끝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목숨 걸고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했던 이유가 이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자체의 생명력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요. 그거만큼은 정말 바로 세워야 되고 다시는 이렇게 바로 세워야지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적 조정은 2차례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의료원 측은 노조 파괴 공작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사의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법적인 판단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진 상태고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문제도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직 복직과는 거리가 있어서 장기 농성 사태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퀴즈를 풀면서 알아가는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가 어제 포항 세명고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시군 예선전을 거쳐 최종 선발된 초등학생 230여 명이 참가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응원 속에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경북도에서 주최한 퀴즈쇼는 각 시군별로 모두 23번의 예선전을 거쳤으며 올해는 도내 초등학생 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대구지방의회 최초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소득 없이 무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비리 특별위원회는 구성 전부터 말썽이었습니다. 구성 무산시도이다, 위원장 자리 다툼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야를 정파를 초월해가고 이 북구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경찰과 구청을 놔두고 의회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만 반복해 듣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비리 관련 토론회와 백서 형태의 보고서 채택 등도 무산돼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활동에 시간만 허비했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더 그냥 내밀 있게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논의됐던 내용들이 하나도 결과 보고서에 제대로 안 실린 거죠.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는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와 삼진아웃제 도입, 가족 경영 연대 책임제 개선 같은 원론적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왜? 그렇지만 최선을 했어요.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만 내놓는 그런 꼴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조사특위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좀 걱정스럽고 암담한 그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만이 유일하다시피 한 쓸만한 내용입니다. 복지 비리와 관련한 지방의회 최초의 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구태와 자질 부족이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채 끝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에 있는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이 다음 달 말까지 무료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비파괴 검사, 전기 제어, 파이프 용접, 특수 용접 등 4가지 교육 과정으로 60명을 모집해 내년 6월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지난 1기 교육 과정의 경쟁률은 5.3대 1로 글로벌 원전 기능 인력 양성 사업의 취업률은 평균 84%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시도 공무원 교환 근무가 폐지되고 문화관광정책 업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철욱 경상북도 지사는 최근 2년 동안 과장급과 국장급 교환 근무 결과 큰 성과가 없어 대구 경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문화관광이나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서 경상북도로 교환 근무를 한 모 국장은 직원들과 마찰을 빚으며 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으로는 최고 20mm, 울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북 동해안이 8도에서 9도로 10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어제보다 낮 기온이 8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이면 대부분의 지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로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